안녕하세요. IT 편의점 문어박사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에 있는 2001번 파리퇴치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정리한 PPT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에 들어가셔서 문제를 검색하시면 해당 문제를 보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정리된 문제로 저희는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n 곱하기 n 배열 안에, 이게 n 곱하기 n의 배열 안에 숫자는 8의 개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n은 5짜리 예가 되겠습니다. 즉 만약에 뭐 실명으로 해서 이름을 적을 거고요. 2차원 배열이면 저는 ARR로 앞으로 잡겠습니다. 1차원이면 뭐 리스트 이렇게 잡겠습니다. 파이썬 문제 풀이로 할 거고요. 언어는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리가 n은 5인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적으면서 풀 거고요. 자, 거기에 m은 m 곱하기 m의 8이체로 한 번에 내리쳐 죽인다고 하는데요. m이 2인 예입니다. 즉 가장 많이 8이를 잡은 얘는 8이체를 이렇게 내리쳤을 때 이 숫자를 더한 49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자, 제약사항이 밑에 있는데 크게 시간적으로나 문제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 파리의 개수를 한번 계산해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특별한 알고리즘이나 최대값을 짜서 뭐 주변을 탐색하거나 이런다기보다는 워낙 크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모두 다 전체를 순회하면서 탐색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즉 보시는 것처럼 시작 위치에서 이렇게 4개에 있는 파리의 개수를 한번 더해보고, 그리고 그 옆에로 파리채를 옮겨서 또 2마리짜리를 잡아보고, 2칸짜리를, 그리고 또 옮겨서 옆으로 잡아보고, 또 옮겨서 옆으로 잡아보고,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요?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파리까지 잡는다면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읽고 제약 조건이나 이런 걸 대략 판단해 봤을 때 결국 요 문제는 전체를 순회해서, 전체 배열을 순회해서 잡는 파리의 최대 개수를 구하는 건데, 이때는 아마 범위를 주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시작부터 끝 지점까지의 범위를 주의해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직접 넣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m이 2였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뭐 j나 i나 똑같으니까 요 그리기 쉬운 오른쪽으로 가보죠. 자, 지금은 m이 2인 경우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4개씩 옆으로 가다가 어디까지만 가면 돼요?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3, 10까지만 가면 됩니다. 만약에 4로 갔다. 그럼 여기에는 파리가 없죠. 범위를 벗어난 런타임 에러 같은 게 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된다? m이 2일 때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 자, 저걸 어떻게 구할까요? m만큼 덜 가야 되겠죠. 그럼 이 자리는 n-m의 자리가 될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넣어서 5에서 2 빼보니까 3이 되죠. 그러니까 시작은 0부터 끝은 n-m까지 가면 될 겁니다. 그럼 레인지 같은 구문을 구할 때는 여기다 1만큼 더한 형태가 돼야 될 테니까 이제 그 부분만 고려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ij의 시작 위치를 0부터 시작해서 n-m까지 가면 될 거고요. 그 지점에서 시작해서요. 그때부터는 mm만큼의 사각형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거기 있는 것들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전체 순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는 요 시작 지점의 위치를 뭐 스타트 S자를 붙여서 한다면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아예 핵심 코드니까 그대로 레인지는 빼더라도 나머지는 적어둘게요. 자, 0부터 어디까지요? n-m 플러스 1 전까지. 여기다 1 더해줘야 되겠죠, 뒤는.
네, 시작 I 좌표는요. 그리고 네, 시작 J 좌표는 똑같이 0부터 n-m 플러스 1까지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시작 좌표 네, 시작 좌표를 순회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요. 네, 시작 좌표 즉 SISJ를 기준으로 뭘 돌아야 돼요? 만약에 이 위치다. 여기가 SISJ다. 네, 시작 I 좌표, 시작 J 좌표다라고 하면 네,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요? 네, 더하기 1, 더하기 2 전까지. 자, 즉 전인 이 위치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SI 더하기 2지만 지금 M이 2죠. 그러니까 SI 더하기 M. 만약에 M이 3이라면 3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 좌표는 어디까지일 거냐면 SI부터 SI 더하기 M-1까지 레인지를 표시한다면 여기 전까지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을 행으로든 열로든 순회하는 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for 네, i라는 좌표는 si라는 좌표부터 시작해서 si 더하기 m 전까지 네, 1을 안 더해줘도 되겠네요. 그 전까지니까. 똑같이 네, j라는 좌표는 네, 돌릴 때를 ij를 우리가 많이 쓰니까요. sj부터 sj 플러스 m까지 돌려주면 될 겁니다. 자, 이 루프를 돌리면서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개수를 세야 되죠. 파리의 개수를. 네, 그래서 그 변수를 count라는 변수를 쓴다면 여기에다가 ARR에 있는 네, I, J의 위치를 더해주면 되겠죠. 즉, 요놈 더하고 J 뿔뿔에서 더하고 범위 끝났으니까 I 뿔뿔, J 뿔뿔 네, 쭉 더해가면 될 겁니다. 자, 다만 이렇게 처음 쓰는 변수가 나왔을 때는요. 반드시 초기화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서요? 이 시작 지점에서 시작하기 전에 초기화를 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 끝나면요. 네, 포물에서 다 끝났다면 이게 최대값을 찾기니까 최대값을 아마도 갱신해 줘야 될 거예요. 즉 만약에 최대값 answer를 네, 지금 다 8의 개수가 양의 개수니까요. 0으로 초기화를 했다면 네, 저거 맥스값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 더한 다음에 만약에 여태까지의 정답보다 누적해서 잡은 카운트가 더 크다면 네, answer에다가 네, 카운트를 네, 갱신해 주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손으로 핵심 코드,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자세히 하실 필요도 없지만 뭐 초기 예제니까 이렇게 좀 자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실명으로 배열이나 변수를 쓰자. 여기다 아예 카운트는 뭐 하는 거, answer는 최대값을 저장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 네, 세기 파리체의 시작, 좌측 상단의 시작 좌표 이런 식으로 정하고 가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핵심 코드를 구상해서 손으로 코딩을 하셨다면 네, 그 다음에 타이핑을 해서 제출을 하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네, 자, 제가 파이참에 네, 입력은 아까 네, 이 문제에서 입력, 출력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 누르면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다운받은 입력을 네, 그대로 전체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출력은 또 옆에 이렇게 결과로 나오겠죠. 나중에 뭐 이 출력이랑 비교해 봐도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참에 입력을 이렇게 붙여놨고요. 첫 번째 입력 손으로도 할 수 있겠죠. 나오는 것부터 디버그나 이런 건 나중에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그래서 입력 파일로부터 받아서 테스트 케이스 개수만큼 읽고 하나하나 돌면서 입력 처리한 것까지를 조금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네, 처음에 테스트 케이스 10개 입력 받고요. 테스트 케이스 하나당 n과 m이 들어오고요. n과 m. 네,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에 대한 입력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앤서라는 건 이렇게 출력으로 그냥 해놨으니까 가볍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코드를 한번 직접 아까 써놓은 걸 네, 입력하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초기화 0 값을 넣어줬고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네, 시작좌표를 네, 자 레인지를 0부터니까 뭐 저건 안 적어주셔야 되겠죠. n-m 플러스 1까지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sj를 똑같이 n-m 플러스 1로 해주시고 그러니까 오타 없이만 잘 적어주시면 돼요. count라는 변수를 초기화 시켜줘서 마찬가지로 네, si부터 si 더하기 m j도 네, sj부터 sj 더하기 m 네, 이런 형태로 적어주신 다음에 실제 카운트에다 네, array에 i 네, j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더하셨다면 만약에 방금 위에서 한 합이 네, 합보다 카운트가 더 크다면 네, 카운트를 갱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모든 게 끝나면 네, 테스트 케이스별로 정답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한번 시켜 보면요. 네, 뭐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네요. 아까 아웃풋하고 대략 비교를 해보면 뭐 같은 것 같습니다. 이 10개 공개된 거가 다는 아니지만 뭐 50개짜리도 있고 그럽니다만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출하실 때는 뭐 이 부분을 좀 막아 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밑에 있는 코드에서 네, 뭐 이전에 제출했던 게 남아 있네요. 뭐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해주시고 네, C를 20몇 년을 썼더니만 파이썬보다 익숙한 부분이 있네요. 네, 제출을 한번 해보시면 아이고 네, 자 그래서 주석을 붙인 다음에 제출을 한번 해보시면 네, 뭐 방금 제출한 코드 형태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문제풀이를 하신다면 저기까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실제 제출을 완전히 성공을 하셔야 숨겨져 있는 테스트 케이스까지 확인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풀이 방법에 따라서 뭐 실행 시간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것들은 지금은 워낙 단순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보고 나중에는 시간이나 뭐 예외 처리나 가지치기나 풀이 방법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 또는 뭐 입력도 몇 개 풀어보다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 실명의 변수 이름이나 이런 부분을 지정해서 눈에 보이게 풀이 방법을 구상하고 네, 초기에는 손으로 좀 자세히 써주시는 것도 분명히 좋습니다. 익숙해지시면 네, 좀 더 심플하게 쓰셔도 돼요. 코드처럼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핵심, 이 범위나 핵심 코드가 있는 부분만 잘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하실 때는 네, 여기 있는 걸 실수하지 않고 입력해서 제출되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에러가 난다면 요걸 보면서 뭐 놓친 게 있는지를 디버깅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